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투명한 느낌, 투명하게 처리돼서 이제 배경이 투영돼서 보이죠. 그리고 이런 웨딩의 실루엣 같은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거무튀티한 것들에 대한 부분 리터칭,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의 밸런스, 이런 걸 맞춰서 이제 합성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원본인 작업될 대상들은 이 두 장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배경을 먹고 있죠. D가 투명하다 보니까 배경이 투명한 곳에 이렇게 먹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합성을 자연스럽게 잘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될 대상을 요건데요. 펜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펜툴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요런 끝에 디테일 때문에 이제 합성에 이런 디테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처리를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펜툴로 모양을 정확하게 좀 잡아서요. 작업을 하고요. 끝에는 색수차가 살짝 있네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1픽셀 안쪽으로 모양이 될 수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안쪽으로 따겠습니다. 펜툴 연습을 매일 해야 되겠죠. 펜툴은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하루만 안 해도 이게 잘 작업이 안 됩니다. 다른 툴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서 감을 계속 놓지 않아야겠죠. 특히 이런 합성 작업에서는 펜툴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도리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퀄리티가 많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성을 하기 위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할 수 있고요. 그 확대된 모습을 가장 잘 따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펜툴이 되겠습니다. 브러쉬로 하거나 마술봉을 하거나 이러면 끝처리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툴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끝 실루엣 같은 거 보면 끝에 이런 처리들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살려서 가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따냈고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자, 이렇게 마스킹 표현을 했고요. 자, 지금 이미지를 잘 따내줬지만 이런 검은 부분 있죠. 여기도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은 컬러 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컬러 레인지, 여기다 컬러 레인지를 하지 마시고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 검게 D가 보이는 거죠. 뚫려 있는 거죠.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푸지니스 값. P키를 누르면 자, 그레이스케일로 한번 보시고요.
셀렉트, 컬러 레인지. 네, 이렇게 보이죠? 선택된 영역이 흰색이 될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지금 영역이 다 선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OK를 누릅니다. 그럼 많은 선택 영역이 이루어지죠. 알파 채널 값을 가시고 뒷배경을 클릭해 놓고요. 브러쉬 검정색 100% 검정색을 선택해 놓고 여기를 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빠르게 그 안쪽의 부분이 제어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제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너무 헷갈리면은 컨트롤 H키 하이드를 하셔도 되겠고요. 검은 부분이 잘 제거가 됐네요. 컨트롤 H 하면 선택 영역이 나오고 컨트롤 D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많지 않을 겁니다. 됐네요. 아, 여기도 있었군요. 컨트롤 Shift D 컨트롤 D로 디셀렉션이 선택 영역이 꺼지게 되면 컨트롤 Shift D를 누르면 맨 마지막에 선택된 부분이 다시 리셀렉션이 되어집니다. 항상 컨트롤 D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선택 영역이 꺼지는 경우 이럴 때는 컨트롤 Shift D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브러쉬로 다시 컨트롤 H 시키고요. 자, 안 지워지는 부분은 컨트롤 D, 브러쉬, 컨트롤 D로 하면 디셀렉션, 선택 영역이 없어지죠. 아까 제가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리셀렉션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선택 영역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영역들이 다 제어가 됐고요. 이제 요런 영역이 있죠. 요런 영역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투영이 돼서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어는 일단 합성을 해야 될 대상에다가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게 가장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상이 되어져야 될 요게 합성이 되어야 될 요 배경에다가 이 대상을 이동을 시키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는 너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에서 나무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드니까 살짝 옆으로 비켜서 놓겠습니다. 한 요 정도에 놓도록 하죠. 자, 물론 뒷 배경과 인물과의 그 명암의 톤이 잘 맞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맞추시면 되겠고요. 물론 지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물 부분이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레벨로 섀도우를 조금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인물과 배경 톤이 살짝 맞았죠. 다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맞추면 됩니다. 일단 요 채널 마스킹에다 클릭을 해 놓고요.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 부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돼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도 투명해지죠. 살이 이게 우리 몸의 일부는 투명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머리카락도 투명해지진 않겠죠.
자, 이렇게 머리 모양을 타고 유추해 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갈까요? 예. 밖으로 따냅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한쪽이 있고요. 일단 저장하죠. 여기 한쪽, 그리고 요 손가락 부분이 되는 부분, 패스를 하나를 더 만들까요? 부분 하나씩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손가락 있는 부분 모양 잘 생각해서 따내야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들 생각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투명해져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더. 요 안쪽이 되겠네요. 요 바깥쪽으로 해서 요 안쪽, 요 밖에까지 다 따보겠습니다. 손등이 어디 위치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확대 축소해 가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자, 확대가 좀 필요하네요. 네, 여기까지 확대해서 디테일한 모양까지 다 놓치지 마시고요. 확대를 최대한 하세요. 여긴 따로 돼야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 안쪽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타고 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여기를 좀 따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붙어서 투명해지는 부분. 여기는 옷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투명해져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투명해야 될 영역. 이쪽, 이쪽,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이랑 이 안쪽이 되겠네요. 하나 더. 패스가 많아지죠. 패스도 일종의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패스 창역.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고수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패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5번째 패스고요. 요런 영역들도 있네요. 여기도 지금 투명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브러쉬라든지 선택 영역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업무에서는 다 패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 흡사하게 강좌를 제작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패스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것보다는 나중에 이 패스를 계속 이렇게 다루다 보면 계속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브러쉬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작업들을 하시는데 브러쉬로 작업하게 되면 시간이 줄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이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패스로 계속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브러쉬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줄지 않아요. 디테일도 좀 떨어지게 되겠고요. 요 영역들도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다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작업을 합니다. 진짜로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그냥 브러쉬로 해서 전체적으로 투명 값을 부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빈 레이어를 하나 열고요. 하나는 라이튼을 하나 주세요. 라이튼을 주고 선택 영역들 있었죠. 저 어두운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밝게 일단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브러쉬, 좀 밝은 영역 있죠. 밝은 부분을 선택해 줘서 요 영역을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조금 밝게 해줍니다.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퍼서티는 52%, 50% 이렇게 돼 있죠. 저 왼쪽에 요 부분 있죠. 왜 패스로 작업하는지에 대한 걸 이제 알겠죠. 타켓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투정 작업을 할 때 실수하는 영역들이 줄어들어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가지고 선택 영역을 많이 선호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 때는 실수 없이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죠?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자, 브러쉬 열고요. 컨트롤 H키 하이드. 조금 더 밝아지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밝게 가고 있죠. 자, 밝아졌습니다. 자, 밝아졌죠. 또 이쪽이죠. 또 패스 3번. 패스 3번 영역이죠. 어두운 영역들을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줍니다. 투명해져야 될 영역들을 밝게 해줍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충분히 밝으네요. 자, 여기 이런 데 있죠. 컨트롤 T, 디셀렉트. 패스 4번. 컨트롤 H, 하이드. 밝아지게 처리를 하고요. 패스 5번 영역. 컨트롤 H, 하이드. 6번. 컨트롤 H, 하이드. 자, 되어졌고요. 여기 이쪽이 안 됐군요. 여기요. 이쪽이 안 했죠. 위에만 했었죠. 컨트롤 H 하이드 시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택되진 않았지만 좀 어두운 영역들이 있죠. 이런 어두운 영역들이요. 여기도 밝게 이렇게 쳐줍니다. 네, 다 되어졌네요.
라이튼이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로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웨딩 드레스가 이제 좀 밝겠죠. 근데 지금 이 배경 사진은 좀 원래 어두웠었죠. 뒤가 좀 어두웠던 이미지라 뒷배경이 어두웠던 거라 이렇게 오면은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애드레어 마스크 있죠. 요 마스킹이 지어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브러쉬로 이제 투명 값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선택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부분 컨트롤 H키 하이드 시키고요. 브러쉬로 살짝 가려주면은 뒤에 배경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뒷 배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번 해보시고 너무 배경이 많이 지워지게 되면 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으로. 자, 그룹으로 만들면 단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애드레어 마스크를 하고요. 빈 애드레어 마스크 있었죠. 왜냐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얘는 지금 따낸 부분이고 얘는 지금 요 영역들 지금 투명하게 돼야 될 부분에다가만 마스크를 치는데 그룹에다가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또 좀 더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고 있죠. 좀 오퍼서티를 낮춰가지고 좀 투명하게 보이는 영역도 있으면서 이렇게 질감이 있죠. 질감이 살아있으면서 뒷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작업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훅 지워버리면 이 질감이 사라지니까 이런 질감들 주름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남아있게끔 오퍼서티를 한 20% 정도 주고요. 뒤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 또 있죠. 여기 컨트롤 H 하이드. 이런 주름 부분은 너무 많이 지우지 마. 주름은 살짝 남아 있게끔 보이게. 그리고 이쪽 안쪽에 바깥쪽이 되겠네요. 다시 컨트롤 H 키 하이드. 사 번 컨트롤 H 5번 6번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셀렉트 컨트롤 D로 디셀렉트 선택 영역 해제시키고 또 이제는 직접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처리되고 있죠. 예, 또 투명 값을 이렇게 살짝 부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선택 영역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도 살짝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려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처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요 레이어를 따로 빼냈죠. 따로 빼내서 퀄리티를 확인하고, 좀 어색한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채워 넣고요.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이쪽에 마스크가 하나 있고, 얘네들 세 개를 묶어서 마스킹을 치니까는 훨씬 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패더 값을 또 줄 수가 있겠죠. 끝 처리의 패더 값 이렇게 살짝 패더를 주게 되면 끝 처리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했던 이유입니다. 패스 라인들 이렇게 끝 처리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패더가 적용이 되니까 끝 처리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킹이 두 개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작업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도 투명하게 투영돼야 되는 것들, 지금은 옷의 실루엣 질감, 뒤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였지만 뭐 유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병이라든가 병의 재질, 유리 재질, 투명도가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것들, 뭐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의 작업으로 이제 작업이 돼서 뒷부분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보여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지금 작업을 했던 거를 많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투명하게 투영되게 해야 될 재질들을 투영되게 해서 작업하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